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매출 34조 원에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의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7.3배나 많은 것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토요타 자동차 가운데 렉서스 ES350과 캠리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에 대해 리콜이 실시됩니다. 토요타는 오는 19일부터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중 일부 내수업종의 업황 개선이 미흡하고 정부의 보증 확대 조치가 정상화되면서 신용위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법원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버블7 지역의 낙찰가 총액은 정부의 대출 규제 확대 이후 꾸준히 줄어 지난달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전종성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 7.3배나 많은 쾌거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시장이 좀 여기에 크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조금 냉각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물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벌써 18거래일째 기관이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주식을 순매수해 오긴 했지만 오늘은 그 양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후반부를 달리고 있는 코스피 현재 1722포인트를 달리고 있고요. 어제 낙폭이 좀 컸었던 코스닥이 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폭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부가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과 관련된 매수 시점이라든지 매수 가격 그리고 또 비중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따라 장 초반에 1732선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상승 탄력이 차츰 둔화되면서 하락 반전하기도 하는 등 현재는 등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서비스업과 주택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외국인들이 1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장중에 기관의 매물이 크게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지수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종합주가 지수는 2포인트 정도 하락한 1722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 증시를 이끌었던 IT 대형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은 일제히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7포인트 오른 505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에 따라서 오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507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하락하기도 하면서 장중에는 코스닥 지수도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개인 역시 매수를 확대하면서 현재는 505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테마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일 강세를 이끌었던 IT 대형주들이 오늘은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3% 하락하면서 86만 7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전기, 하이닉스 등도 0.8% 내지는 2%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에 4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내놓은 것이지만 주가에는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조정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잠잠했던 증권주들이 오늘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상승에 더불어서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현대증권이 2%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모두 2%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금속 관련주에도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목별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시멘트가 1.2% 오르면서 74,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동양레이저, 조선내와, 두산산업 등도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현재 주식시장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코스피 쪽은 낙폭이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2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기는 하고 있는데 그 예전보다는 좀 이 매수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는데 이 뉴스는 이미 알려진 뉴스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주가 수준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네, 우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실적 가이던스가 나온 이후에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그 흐름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이 실적 컨센서스보다 좀 더 좋게 나오게 됨으로써 우선 시장은 조금 더 어떤 상승의 어떤 동인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의 반응은 그동안의 어떤 주가 수준에 대한 상승이 1분기 실적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런 점 때문에 다소 좀 시장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좀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우선 IT와 자동차 관련 업종이 동반 약세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은 현재 예상되는 실적이 크게 예상 수준을 상회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IT와 자동차 업종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오히려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 왔었던 유틸리티 그리고 증권 이런 그 업종 순환이 현재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업종 순환이 나타나는 점을 긍정적으로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닌 다소 좀 그동안의 그 이익과 어떤 업황 모멘텀 자체가 다소 좀 부족했던 가격 논리에 의한 접근으로 인한 어떤 업종 순환이 나타난다는 점 때문에 다소 좀 이런 모습은 오히려 시장 측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여집니다. 네, 이미 실적 예상치가 예상과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큰 의미는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에 이미 이 기대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저희가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와 관련돼서는 업황이 좋았다라는 점도 알았고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떤 가격 상승과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논리가 우선 마진 향상을 이끌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예상과 부합되는 결과를 확인했다라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시장의 변화를 투자자들은 재료 노출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한 어떤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반응은 다소 재료 노출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IT와 관련된 IT 업종의 경우는 이익이 이미 좋을 것이라는 예상과 부합된 영향이 이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소 좀 지나치게 현재 1분기 실적 전망이 낙관적인 업종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기대치에 대한 시정 과정 다소 좀 예상에 밑돌게 되는 실적이 나오게 됐을 경우 우리 시장에 가해질 수 있는 충격 자체는 시장에서는 잠재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우선 기술적인 부담이 조금 점차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남은 화요일 시장을 앞두고 우선 종가 입장에서의 어떤 매수의 관점으로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은 다소 좀 부족하지 않다는 점이 어떤 남은 시간 내에 어떤 투자자들이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IT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증권 업종이라든지 전기가스 업종, 다른 업종들이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IT와 자동차 이런 전방 산업이 여전히 호황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떤 새로운 업종을 찾는다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오히려 현재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전방 산업이 호황을 보이게 된다라면은 결국 장비와 부품, 원료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익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등장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화학 업종의 경우는 지난해 어떤 태양광
첨방 산업에 대한 어떤 발전 등의 기대 때문에 우선 시장에서 어떤 이익 개선 기대를 가졌던 것만은 분명 사실이지만 최근 IT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또 하나의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화학 업종이다라는 점입니다.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최근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냄으로써 어떤 생산 설비에 대한 증대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다시 말해서 생산 장비와 부품 관련 업종들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동차 업황에 대한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부품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전방 산업 호조에 따른 어떤 그 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이익 개선, 그리고 업황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가 어떤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나갈 수 있는 그 종목에 대한 기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에 따라서 IT와 관련된 소재 부품 쪽으로도 한번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는 언급을 또 해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살펴볼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역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이 밖에도 그동안 좀 소외됐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죠. 화학이라든지 이쪽 원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들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상치에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쪽 저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원자재 관련주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고려 아연이나 LS, 풍산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와 민감한 원자재 또 원유나 이제 구리 등의 비철 금속 강세가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어제 원자재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었던 이유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좀 가능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고용 지표를 시작으로 미국의 민간 경기 지표의 호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이죠. 특히 어제 주택 지표가 예상 외에 강세 보이면서 원자재 시장의 상승 원동력으로 작용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미 국채 금리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은 지난 3월 말에 미 국채 입찰에 이어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관심을 끄는데요. 3월 말에 나타났었던 현상은 미 국채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로 우려감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질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FRB가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참 뒤에나 가능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 이전에 나올 수 있는 지준율 인상 등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언급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 관심 가질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은 반가운 일이죠. 근데 출구 전략 얘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반길 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서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온다는 점, 그 점은 또 그래서 나타나는 주식시장의 조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출구 전략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일 여유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정책 경기 위주의 경기 회복이 이제는 실질적인 민간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것이 또 국제 원자재 시장하고 미 국채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원자재 시장의 상승 정도를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임계점이라고 할까요?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 기준으로 배럴당 88불에서 90불은 강한 저항선인데 이제 86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봐도 볼린저 밴드, 일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한 그런 모습입니다. WTI가요.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출구 전략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민간 경기가 회복세를 띠고 있고 이 민간 경기가 회복세를 가지면서 화학이라든지 이 철강 업종들이 강세를 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업종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민간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원자재 상승 반길 일인데요.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 그것을 또 염두에 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펀더멘탈 논리로만 시장 접근하면은 사실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힘들죠. 펀더멘탈 그 말 그대로 기본일 뿐입니다. 속도 조절하고 타이밍이 적절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지난주부터 나타난 민간 경기 지표가 원자재 상승을 이미 이끌어내고 있었고요. 이제는 시세가 분출되는 국면으로 인식해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좀 이익 실현할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얘기한 철강을 비롯한 산업재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포트 비중을 하락시마다 늘릴 필요는 있지만 당장 단기적으로 시세가 분출 단계로 이어지는 그런 강세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목별로도 좀 특징을 잘 살펴보면서 접근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철강 업종 내 같은 철강 업종이지만 현대 하이스코나 포스코의 주가 흐름이 같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전방 산업 호조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하이스코가 신고가를 내는 것을 보고 철강 업종이 이제 주도주로 나타나지 않는가, 주도 업종으로 또 떠오르지 않는가 그런 가능성으로 또 확대 해석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 관련주나 산업재 주식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좀 멀리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자 이 관점입니다. 네. 하반기 쪽에 저희가 더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이런 심리 저희가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될까요? 예, 속도 조절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 발표 이후에 벌써 시장이 약간 쉬는 분위기를 들어서고 있고요. 삼성전자 예상했던 대로 또 조정세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소외주가 반등을 하고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점 어떻게 보면 최근의 흐름과는 좀 다른데요. 코스닥 시장 강세, 상대적 강세는 옵션 만기일 이틀 전에 일어나는 또 단기 시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 주식 매수세가 좀 둔화되고 있죠. 외국인이 매일 5, 6천억씩 주식을 매수한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5, 6천억 정도 사면 그 이후에 며칠 동안은 금액도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 최근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옵션 만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제 큰 이벤트는 아닌데 외국인 투자자 쪽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속도 조절하는 모습이 옵션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어제 200억 가까이 또 콜을 매도를 했고요. 콜 옵션을요. 오늘도 오전에는 60억을 매도하다 지금 약간 줄이는 그런 모습인데 또 매도 대상도 또 관심이 갑니다. 227.5콜, 230콜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거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227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뭐 큰 움직임을 바라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 미리 좀 숨고르기를 대비하는 그런 포지션이 눈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종합지수가 이미 신고점을 기록하는 그런 현 시점에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접근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나 그 뒤를 잇는 원자재 관련주, 또 어제 오늘 강세를 보였던 철강 비롯한 소재 관련주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세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난 상태입니다. 하루 이틀은 좀 시장을 좀 관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옵션 포지션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얘기는 내일이나 모레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이후에 그동안 좀 소외가 됐던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 원자재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실적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세가 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주가가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85만 원 선을 매수 라인으로 이렇게 규정 지어주시기도 했는데 이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합니까? 예, 저는 오늘 다시 실적 어닝 가이던스 나오면은 한 10,000원 정도는 빠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 정도면 상당히 강하게 버티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진짜 85만 원까지 온다면은 적절한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엑스팔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기관들의 매물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기관 쪽, 특히 투신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994억의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은 473억의 거래소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합지수의 고점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호주의 금리 인상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개인 공이 순매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149억의 순매수, 개인은 160억의 순매수, 기관은 234억의 순매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 종목들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요. 금융업종들이 많이 있네요. 대우증권이라든지 우리투자증권 몇몇 종목들이 보이는데 어떤 종목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들 쪽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쪽이 이제 금융주 쪽으로 좀 흐름이 좀 잡히는 분위기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익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관 쪽에 순매수하는 종목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 강도가 좀 약하죠. 지금 현재 시간 2시가 넘었는데요. 2시 20분인데 외국인 지금 1,0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펀드 환매라든가 이런 쪽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으로는 오늘 그 실적 발표가 나왔던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성화재,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NHN, 두산, LG를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과 NHN, 삼성화재를 제외한다 이러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순매수, 외국인들 순매수 강도에 대비해서 수익률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기관들 전체적으로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증권주가 좀 많습니다.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지주, LS와 SK에너지, LG디스플레이 등 일적으로 좀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 상당히 좀 수익률이 좋죠. 증권주들 상당히 좀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고요.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2.7%, 그리고 삼성증권도 2%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고 대우증권도 1.6%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 순매수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공이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인데요. 일단 소폭이나마 이제 그 동시 순매수가 잡혀 있는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신한지주라든가 우리투자증권을 갖다 집중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외국인들 러브콜이 상당합니다. 금액상으로 400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가 또 임박했네요.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최 팀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종목 가운데 수급도 좋고 모멘텀도 갖추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뽑은 이제 수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안을 해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좋은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한 4-5개가 좀 보이더라고요. 대우증권, 신한지주, 우리투자증권, NHN, 글로비스 이런 쪽으로 지금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그 체력 자체, 그러니까 상승 강도가 어느 정도 소진됐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업종으로 봤을 때 이제 집중 매수했던 그동안 집중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했던 종목들이 이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운수 장비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했다 이러면 이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가만히 돼서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선순환적으로 일단 소폭 보폭을 맞추는 개념에 그런 이제 둔감해지는 수익률이 둔감해지는 이제 그 시점이 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관들 최근의 움직임 좋습니다. 최근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의 상승률 순위가 좀 상당히 좀 잡히고 있는데요. 그런 시점에서 증권주 부분에 이제 그 관심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한번 그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종목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말씀을 해주셨던 수급 베스트 종목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시장 전개가 되고 있죠. 금융주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서 넘버원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우리투자증권인데요. 우리투자증권이 이제 그 주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이제 뭐 단순하게 수급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장 분위기 이런 부분과 이제 매치를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관 쪽에서 4일 연속 대규모 순매수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재료적인 측면을 이제 본다면 지금 증권업종 자체는 이제 업종의 특성상 시황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 자체가 지금 영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새로운 고점을 지금 갱신하는 그런 이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우리가 관심도 이런 부분은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저점 대비로 해서 수익률 키 맞추기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전자의 쉬는 그런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순환매 차원에서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바이코리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증권주 계속해서 사준다 이러면 뭐 가격 자체는 양호하게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 17,05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16,500원 정도까지 16,500원 정도까지의 매수 한번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격대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 라인 자체가 16,500원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박스권 상단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 차례 업그레이드된 이제 박스권의 하단부일 가능성이 크겠다는 판단이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그 주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19,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00원 정도가 된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2009년도 말 정도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러면은 2009년 말이면 9월 달에 1723포인트 우리 종합지수가 고점 찍었을 때의 분위기와 유사한 상황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일단 목표 주가 한번 잡아보시고요. 손절가는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모두 무너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정도가 하향이 탈하게 되면은 손절하시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지금 매수 가격을 16,5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17,000원 선에서 아래쪽으로 또 방향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고 지금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어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뭐 삼성 SDI에 대해서는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밑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근처 초반대 근처에서 일단은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00원 조정 보는 거는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조정을 보고 그 다음 횡보를 하거나 재차 다시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업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점 매수를 지금 현 시점에서 가져가시면서 관망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수급 X8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등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급등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그 증권주가 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그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SK증권이 좀 돋보이는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오랫동안 조정하다가 수렴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로 매수한다면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SK증권이 가장 센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은 해운주 쪽에서 한진해운홀딩스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업황 호전이 되면서 또한 M&A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오늘 외국인 매세가 가세하면서요, 강한 상승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따라잡기는 좀 어렵지만 박스권을 단숨에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향후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지난 1년여 동안의 그 박스를 강하게 상한가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새로운 랠리의 스타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한 종목을 꼽자면 어떤 종목을 저희가 한번 유심있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그 아시아나항공이 그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는 4,800원인데요. 네. 오랫동안 그 그룹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해소되면서 현재 또 실적 호전이 기대되면서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현재 상한가 진입하는 흐름이지만 그렇게 많은 물량을 싣지 않으신다면 좀 따라붙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시아나항공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4,800원 지금 머물고 있고요. 목표 가격 그리고 또 손절 가격 좀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단기적으로 상한가 들어가면 다음날 고점 매도 전략이 좋은데요. 5,400원을 목표가로 일단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박스권 고점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주 철벽 지지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4,600원을 지지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한 4,730원, 40원에 매수를 좀 해봤으면 했는데 지금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흐름이 나오니까요. 뭐 가격 조금 더 주고라도 한번 오늘 같은 그런 흐름에서는 한번 따라가 볼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지금 상한가가 잠시 풀렸습니다. 또 620원 상승하면서 4,795원까지 또 내려온 상황이네요. 뭐 매수하시는 기회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종목이죠. 보혜양조. 오늘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에 진입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 주식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어떤 물건을 많이 쓰는가 또는 어떤 쪽을 좀 선호하는가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보혜양조는 그 복분자로 좀 유명하고요. 그래서 복분자주가 좀 많이 팔리면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요. 역시 최근에 그 박스권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오늘 개장 초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목표가를 21,000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목표가를 조금 수정해서 네. 2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일단 추격은 하시면 안 되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뭐 고점 부근 연속적인 상한가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고점 부근 23,000원 부근에서 한번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고요. 내일도 아마 상한가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좀 안전하게 가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상한가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도 있는 그 종목이기도 한데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일단 23,000원까지 목표가를 재수정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백룡승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우리 시장이 지금 코스피 계속해서 하락한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721포인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그리고 또 매수 시점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는 데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줄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부평지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분석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이 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뭐 여전히 좀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코스피 쪽도 좀 부담스러운 움직임이 가시되고 있죠. 일단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자분께서 생각을 하실 게 지금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산다면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라는 가장 고민 시점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뭐 아시다시피 비철금속 관련주인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급등을 했고 혹은 아시아나항공이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철저하게 눌림목을 이용해 들어가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지금 방송 중에는 뭐 오른 종목들 많이 나왔는데 일단 빠진 종목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건설주들이 좀 많이 빠졌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른 장국의 규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특히 남현건설이 대표적이라고 될 수 있는데 그런 시장 분위기 때문에 건설주라든지 은행주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럴 때 대비해서는 일단 장에 대한 예측보다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종목별로 차별 장세가 예상이 되는 만큼 외국인 순매수 종목에 어떻게 보면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랑 IT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 삼성 SDI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기존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잠시 정도는 관망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사시게 되신다면은 일정 물량을 분할로 사시는 전략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부담감이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가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를 상당히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빠르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5,48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좀 많습니다. 6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오늘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제 좀 낙폭이 있었거든요. SK 브로드밴드. 일단 뭐 최근에 SK 브로드밴드 같은 주식은 대표적인 시장에 어떻게 보시면 일단 소외가 될 수가 있다. 뭐 장은 오르는데 내 주식만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SK 브로드가 좀 쉴 때 혹은 앞으로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런 전망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전망이 있을 때만 시장에서 모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보다 모르게 좀 올라가는 종목으로 가장 유명해져 있고요. 그렇지만 뭐 지금 사신 가격대가 5,480원이고요. 뭐 잠깐 차트 보시면은 5,480원은 딱 지금 정고점 부근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5,120원에서 이평선이 좀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평선이 수렴을 할 때는 그 다음날 올라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차 지지가로는 지금 5,000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 빠지게 된다면은 전 저점 부근인 4,9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 호전이 되는 그런 목적보다는 어떻게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약간 부담이 되는 게 60%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비중이 좀 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물타기는 좀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뭐 5,000원대 부근에서라면은 일단 물을 타셔가지고 뭐 매수 단가를 좀 줄이셔가지고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좀 올라올 때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빠진 이유 자체가 어제 보시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 자체 내에서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런 SK텔레콤 합병이라든지 이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좋게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매수 관점은 좀 애매할 수가 있지만은 5,000원대 부분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좀 빨리 탈피를 하셔가지고 좀 다른 종목 쪽으로 특히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5,000원대에서 물타기 전략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이 비중 자체가 60%거든요. 네,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중이 높을 때는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가지고 SK 브로드밴드라는 종목을 좀 줄이시는 전략도 가장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추천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들을 사셔가지고 기존에 마이너스된 부분을 상쇄시켜가지고 좀 주수가 100주 있으시면은 뭐 20만 원, 30만 원 수익이 났으면 그 수익된 부분으로 주수를 줄이시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반등했을 때는 오히려 좀 부담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KT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46,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 가지고 계시다고 8489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분 역시 조금 손실이 있습니다. KT 오늘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KT 어떻습니까? 일단 뭐 46,300원에 20% 좀 가장 좀 대표적으로 좀 잘 사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KT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통신주였습니다. 통신주였고 시장 움직임이 안 좋았을 때만 갈 수 있는
약간 SK 브론드와 같은 뭐 시장 방어주 성격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아이폰이라든지 혹은 스마트폰의 확대 수혜주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단가 자체가 46,300원이시거든요. 46,300원이라면은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낫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와이브로라든지 그리고 뭐 디테일한 뭐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뭐 KT에서 이제 인력 감축 얘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단기간에 차입금이 많이 나갔긴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해서 수익성이 좀 호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46,000원 정도, 46,300원 정도라면은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내일 오른다, 뭐 모레 오른다 이런 전망보다는 지지선을 철저하게 설정하셔가지고 만약에 빠진다면은 일단 43,000원대 부분까지 빠질 수가 있으니까는 43,000원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그 정도에서라면은 일단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전략 가장 필요하시고요. 아직까지 뭐 수급 자체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급이 특별하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지만 3일 연속 어제까지 좀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물을 타실 때는 외국인 수급이 회복이 될 때 그때 확인을 하시고 일단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KT 오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오르고 있지만 43,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물타기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KT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바로 종목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대신증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16,9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이분 많습니다. 이 7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증권주들 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일단은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매수를 좀 하신 걸로 예상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좀 모자람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9%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증권주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가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600에서 1700 박스권을 왔다 갈 때 증시에는 대신증권이라든지 모든 증권주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계속 하락 흐름을 보였었고 강하게 지금 1700을 상승을 뚫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면 이 정도면 증권주가 사볼만 하겠구나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단은 투자자분들이 좀 오판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다음에 지금 보면은 지금 1720선에서 펀드 환매라든지 이것저것 주가에 대한 좀 리스크 요인이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오른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좀 대신증권을 더 사시는 전략보다는 그것보다는 나중에 지지선이 형성이 됐을 때 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즉 가격으로 찍어드리자면은 뭐 매물대가 가장 많은 15,500원 정도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500원까지 기다리시려고 사시는 게 일단 물타기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절대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증권주가 반짝 상승을 해가지고 오늘 더 가겠다. 그래서 뭐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리고 비중이 좀 16,950원에 70%는 좀 많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오늘 정도라면은 만약에 손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가격대라면은 물론 증권주가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1,800을 강하게 뚫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실 것 같을 경우는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이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도에서라면 상승이 좀 나아져. 그래서 물량을 조금 정도 줄여가지고 나중에 빠졌을 때 다시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좀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고요. 절대 뭐 지금 사시거나 그런 건 좀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15,500원대에서 좀 내려갔을 때 샀을 때 그때 좀 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지지선도 15,500원대에서는 강력하게 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일단 외국인이라든지 증권주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갑자기 내일 또 팔 수도 있고요. 어디까지 시장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 대응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좀 약간 좀 저희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고점 부분이 17,000원입니다.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기다리면은 17,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되고 있겠지만은 중간에 시간 리스크라든지 기회비용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반등을 위해서 일정 분량을 줄이신 다음에 빠졌을 때 다시 사시는 전략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대신증권 오늘 좀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3%대까지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 비중이 좀 많아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70% 비중 너무 많고요. 일단은 추가 매수 15,500원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지금 현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신증권 한번 살펴봤고요. AD모터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619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입니다. AD모터스 뭐 전기차 관련해서 뭐 대장주라고도 표현을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이번에 또 상품이 나올 계획이 있죠.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만약에 더 사신다면은 일단은 조금 정도 사셔도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그 전에 변경 상장된 게 이제 엑스콘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 3월 초가 되겠죠. 뭐 3월 초에 이제 전기차 관련 테마가 불면서 혹은 정부에서 전기차 관련 시장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가능성이 들면서 좀 대장주였던 엑스콘이 지금 변경 상장을 AD모터스로 했는데, 지금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비싼 가격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619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라면은 일단은 뭐 물타기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어느 정도 좀 한 번 정도는 기다리실 수 있는 가격대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종목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원금 수준까지는 뭐 감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뭐 꽤 긍정적인 좀 생각을 들 수가 있고요. 뭐 물량 자체도 50%가 좀 많은 게 좀 부담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타시면 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다행히 사신 가격이 좀 예전에 많이 물리셨던 분들 보면 막 4,000원대도 많이 상한가 갈 때 사시고 못 잡을 때 안타까우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뭐 추가 매수라든지 뭐 2,619원 정도, 2,620원 정도가 될 텐데, 그 가격대는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는. 물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변경 상장할 때 뭐 차트를 좀 당겨서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단 그 상장하기죠. 변경 상장하기 전 가격대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가격대가 그 전 전기차 테마가 불기 전에 그 전 가격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할 건 전기차 테마가 불다기보다는 AD모터스 회사가 얼만큼 실적이 더 앞으로 바탕이 될 수가 있는 판단이 가장 좀 중요할 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걸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좀 수급 좀 보실 필요가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인들이 95,000원 정도 산 걸로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정도라면 싸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전기차 테마를 보셔서 매매를 하실 게 아니고 향후 AD모터스의 실적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고, 막 앞으로 뭐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적이 가파르게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 오를 것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큰 걱정은 마시고 일단 홀딩을 하셔가지고, 일단 그렇지만 이제 종목자가 작고 저기 그 지금 최근에 증시 자체가 대형주 증시이기 때문에 일단 원금 이상의 수익이 나시면은 주저없이 일단은 물량을 반 정도는 매도하셔가지고 대형주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대형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네요. 대형주 쪽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AD모터스 이 서울에서도 이 전기차가 운행이 된다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도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대에서 무턱대고 매도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8502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2,34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수익을 20% 비중인 것 같습니다. 수익을 좀 보고 있었는데 못 보는 사이에 한가 맞았네요. 어떡할까요? 되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한가에 돌입했네요. 수익이 조금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손실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사마네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어 업종이고요. 뭐 대표로 말씀을 좀 일단 뭐 다른 거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거 종목 자체는 일단 실적이 최근에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더라도 전 저점 부근 보면 올라가기 전 가격대 자체가 1,000원이거든요. 1,000원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2,870원이 전 고점이고요. 고점대 보시면 어떻게 뭐 거의 3배 정도 이상이 올랐는데, 당연히 이 정도에서라면은 물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을 경우는 일정 뭐 세력이 할 수도 있고, 큰 물량을 가지신 뭐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대 정도라면은 일단 어제 종가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2,385원 정도. 일단 어제 정도 팔았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일단 오늘까지 한가 났으면은 많이 빠질 것 같을 경우는 뭐 지지선을 그어드리자면은요. 일단 뭐 1,750원까지, 즉 61선이 지지되고 있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어제 한가 좀 팔리진 않을 테지만은 내일 만약에 저가 매수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발 매수 좀 플러스가 좀 나신다면은 좀 매도하시는 게, 일단 뭐 실적 자체가 지금 그전 1,000원대의 주가보다 3-4배 정도 뛰진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주가에 대해 판단을 하실 때는 작은 종목들보다 아까 뭐 계속 제가 대형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지간히 시장 자체가 대형주로 매기가 쏠리는 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사마넥서스가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대형주
그러니까 대형주에 쏠렸던 매기들이 소형주로 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 매도 물량이 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내일 잠깐 반등을 이용해서 좀 약간은 가슴이 아플 수도 있지만은 종목 차이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 정도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나중에 잠깐 반등해서 파시고 나중에 이제 지지선 뭐 1,750원이라든지 지지를 하셔가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또 하루 또 잠깐 양봉이 나왔다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5일선이라는 그 근처까지는 이 이평선이 좀 이격이 좀 줄어들어야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절반 정도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 물량을 줄이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반도체 진단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0115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짧게 한번 진단 부탁드릴까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5일선 깨지지도 않았고요. 차트 네. 보시면은요. 5일선 깨지지도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이라는 코스닥 시총 2위 종목이 있지만은 서울반도체는 시총 1위 종목, 즉 코스닥이 올랐을 것 같을 경우는 오히려 그 서울반도체에 대한 주가 판단은 오히려 이 종목보다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그 주가에 좀 판단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지금 빠지지 않은 모습. 어제 코스닥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500이 깨졌었는데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 시총 상위주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이 돌 때는 서울반도체 쪽으로 돌 수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런 업황에 대한 뭐 저희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홀딩을 하시는 게 추가 수익을 좀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목표가를 정해 드리자면은 간단하게는 뭐 전고점 부근인 48,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으니까는 그 정도까지 좀 홀딩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근데 48,000원 부근에서 밀린다 싶었을 때는 여기 정도 밀린다 싶을 때는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물량을 줄이셔가지고 이평선을 지지를 시킬 때 확인하시는 매매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그 와중에서 서울반도체는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종목을 다 못 봐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내일 한번 또 진단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진해운입니다. 아까 보시면 한진해운 홀딩스라는 주식 자체가 그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한진해운과 한진해운 홀딩스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오늘 상당히 가파르게 주가가 전개가 됐거든요. 10% 넘게 오르던데요. 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해드린 홀딩스가 아닌 한진해운인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지분 경쟁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공격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한진해운이나 한진해운 홀딩스는 분사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회사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논리 자체는 뭐 사업 환경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고요. 뭐 컨테이너 운임의 급격한 상승자로 인한 수익성 회복 그리고 업황 회복과 선제적인 자금 확보를 통한 유동성 불안감 해소 같은 여러 가지 펀더멘털적인 재료가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한진해운을 보시면은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보시면 3만 원대에서 강력하게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3만 1,000원대, 지금 3만 1,750원인데 일단 3만 원대 부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일단 뭐 이평선상으로 뭐 11선, 21선이 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3만 1,000원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한진해운 종목을 들어간 거는 일단 뭐 3만 원대란 가격은 앞으로 한진해운이랑 주가에 좀 안 올 것 같습니다. 좀 빠질 확률이 좀 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그 컨테이너 운임이라든지 사업 회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뭐 3만 1,000원대 좀 편하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목표 주가는 간단하게는 그냥 3만 3,000원으로 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만약 3만 3,000원이 강하게 뚫었을 것 같을 경우는 3만 3,000원 이상까지 즉 4만 원,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주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는 일단 좀 홀딩을 하셔가지고 먼저 추가 수익을 내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고 한진해운 내일 한번 저희가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1,7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때 매수 기회로 3만 1,000원 정도로 매수 기회를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종목이죠. 포스코에 대해서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하락폭이 있었는데 좀 만회를 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상에는 뭐 변동 없이 55,800원. 죄송합니다. 55만 8천 원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는 걸로 확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쪽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것 같을 경우는 포스코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장이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만약에 장중 순환매가 돈다면은 어떤 종목이 좋을까? 하면 철강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이미 부담감은 일단 뭐 주가에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53만 원대라면 주저없이 좀 강하게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목표가는 제가 56만 원에서 57만 원까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일단 목표가까지는 뭐 한 며칠 더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57만 원을 강하게 뚫었을 것 같을 경우는 일단 뭐 63만 원 전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이고 철강 가격이 아마 5월이나 6월 중에 협상이 들어가고 뭐 이건 뭐 시황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장이 돌 때는 아까 한진해양 주식 혹은 뭐 포스코 같은 주식 만약에 주도주 IT라든지 자동차가 너무 올라서 매매를 하시기가 두렵다 생각하실 것 같을 경우는 주변주라고 말씀 좀 그 업종 대표주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 뭐 포스코도 지금 정도라면 좀 54만 원 정도까지 빠져야지 뭐 다시 신규로 하실 텐데 53만 원 가격대는 철저히 저평가된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사셨던 분들은 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좀 홀딩을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을 내시면 가장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부평팀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동시효과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거래소,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부에서 우리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경제 뉴스 종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